새시대의 농촌혁명 강령 실행으로 들끓는 사회주의 조냐마다에 다수하게 기쁨이 넘쳐나고 농사 결속을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도 알곡 생산 목표를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가지는 지배적 고지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영도하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헌신과 로고를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당중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많은 단위들에서 송이꽃 마련한 알곡을 애국미로 바치겠다고 당중위원회 편지를 보내온 데 대하여 소개하시고, 우리 당은 농업근로자들이 이처럼 소박하고 진실한 애국의 마음을 몇만 톤의 양곡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고 하시면서 이 단위들의 당중위원회 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주자는 것을 종중히 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농사에 힘을 넣어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농업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가옥과 방도들을 다 밝혀주셨습니다. 새해의 첫 현지 지도로 농기계 전시회장을 찾으시오. 농기계 생산 부문 앞에 나서는 강령적 화합들을 밝혀주시며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농기계 바다가 펼쳐질 사회주의 농촌의 새 풍경을 그려보며 알곡 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분개에 나섰습니다. 전국적으로 농촌을 적극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풍조를 더 고조시킬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애국의 마음 안고 새해 농사차비 준비로 들끓는 농촌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올해 농사에 필요한 곳이라면 아낌없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세워주신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위해서 모든 농장들의 비료와 방막, 연유를 비롯한 영농물자들이 적시에 공급됐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당중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계획된 관계 건설을 질적으로 할 때 대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셨습니다. 건설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문제, 새로 건설할 대상들과 기존 관계 체계를 바로 운영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는 나라의 관계 건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또다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라의 관계 체계를 정비 보강하고 완성하는 사업을 농업 생산 토대를 마련하는 중대한 문제로 내세운 우리 당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올해에도 가물 피해 지역들을 위주로 6만 여 정도의 밭들에서 관계 시설이 일신돼서 이상기후 속에서도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농업부문을 지원하는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지원자들의 헌신적 투쟁에 위해서 제일 중요한 영농 공종인 모내기가 적기에 질적으로 끝났습니다. 선진적인 영농 방법을 받아들이고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하는 것을 중심고리로 들어주이고 전국의 수많은 농장들에서는 정보당 수확고를 끌어올리기 위한 과학농사에 큰 힘을 넣어 다수하게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올해의 얼곡식 농사에서도 풍작이 이룩돼서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자신심과 요리가 백배해졌습니다. 밀 보리 농사를 대대적으로 할 때 대한 그 당정책이 제시된 후 전국적으로 해마다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수확고도 눈에 띄게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밀 재배 면적은 지난해의 123%로 늘어났지만 항해남도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해와 비할 바 없는 높은 다수확이 이룩되었습니다. 이 자랑찬 성과는 나라의 알곡 생산 구조를 바꿀 때 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당중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회에서 이제 재성상기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놓으면서 농작물 비배관리를 과학실적으로만 하면 얼마든지 지난해와 못지않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크나큰 고문을 안겨주셨습니다.
전회가 밝혀준 대로 올해에도 과학농사 제일주의를 틀어지고 나간다면 지난해 못지않은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농업분 과학자들과 농업 근로자들의 한결같은 의지였습니다. 경리하는 총미소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이 밝힌 농산작업의 기계화 목표 실현에 뚫쳐나선 각지 농기계 생산 부문의 노동계급은 효율 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수많이 생산해서 농촌에 보내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도임한지는 당의 사랑과 믿음에 알곡증산으로 보답하려는 농업근로자들의 충성의 마음이 그대로 알찬 열매가 돼서 사회주의 조냐마다에서는 최고 수확연도보다 더 많은 알곡을 증수했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전해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4 전원의 결정관철에 뚫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공언했습니다.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 목표 전령의 생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올해 첫 승전 포성을 높이 울려갈 기세대 높이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금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의 담당자, 새시대 농촌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내세워주신 경리하는 총미소동지의 하늘같은 은복에 올해 농사를 훌륭히 결속하는 것으로서 기어이 보답할 드높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안주 121호 종이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마운돌 기념보고회가 진행됐습니다. 안주 121호 종이공장 초급당 비서 김종민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기념보고회에서 보고자는 1984년 10월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생산을 정상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종이공업 발전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지난 40년간 질 제고와 생산 활성화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 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종이 제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민족유산 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는 애국사업이다 발표 10돌수를 맞으며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사업과 관련한 연구 토론회가 23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민족유산 보호부문, 연관 단위의 일꾼, 교원, 연구사, 학생들,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사업에서 모범적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례하는 김종훈 동지께서 비물질 문화유산 보호사업을 현명하게 용도하신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민족유산 보호사업이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분발에 나섬으로써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민족의 존엄과 용애를 온 세상에 떨치고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선진 문명국, 령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우는 데 참답게 이바지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당 정책을 투쟁과 생활의 지침으로 전진의 기치로 틀어쥐고 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사강도 피해 복구에 달려나간 각지 당원연대의 지휘관들과 전통들이 산림집 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고 내부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가치고 있습니다. 경량은 총비서동지께서 주신 현지지도 과학관찰에 떨쳐나선 평양시 당원연대의 돌격대원들이 산림집 건설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멀고 험한 장항도 산골군을 찾아오시오. 우리가 건설하는 산림집 건설장을 돌아보시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정말이지 격동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에서는 시공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 한편 엄격한 질검사 체계를 확립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살림집들이 사소한 결점도 없도록 질보장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형안남도 당원연대에서도 보여주기 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했소 벌격대원들이 누구나 스스로 질보장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도록 여호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서대소는 산림집 지분공사와 내외부 위장공사를 결속하고 상수도방공사와 원림녹화공사를 비롯해서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입체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에 맞게 서대 초bil군들과 시공일군들이 조금 더 긴장성을 늦추지 않고 하나하나 시설물들이 설계상, 방법상 요구에 맞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강원도 당원연대의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도 공정비례에 따르는 시공 조직과 자재보장 대책을 선행시키면서 공사를 일정 계획대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질보장입니다. 우리는 질보장을 위하여 여러 차례 보여주기 사업도 진행하고 공정비례에 따르는 검사 체계를 철저히 세워 건설물의 질을 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각지 축산단위들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용량식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집짐승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마리수와 젖생산을 부단히 누리고 있습니다. 흥상 젖소 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젖생산량을 누려 하뭉시안의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에게 축산 부문의 전문 지식과 젖소의 생리적 특성, 사양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깊이 인식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앞선 사양관리 방법을 받아들이고 모기보장을 과학적으로 해서 젖소의 증치율과 젖생산량을 다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젖소의 생리적 특성으로 본다면 석 달 내지 넉 달 기간은 전량이 제대로 올라가지만 그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거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양격을 모기에 첨가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니 확실히 전량을 석 달 내지 넉 달 제대로 내던 것을 5달 이상으로 늘어나가고 있습니다. 노력 절약형, 부지 절약형 보리싹 수경 재배장을 끓여놓은 목장에서는 여러 가지 용량 성분이 들어있는 보리싹을 정상적으로 생산해서 젖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 있습니다. 보리싹을 생산해서 젖소들에게 먹이니까 종전보다 젖 생산량이 1.3배로 늘어나고 중체류에서도 1.2배 늘어났습니다. 보리싹에는 소화 효소들과 단백질, 비타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용을 하고 있는 젖소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목장에서는 보리싹 재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모든 재배판에서 하나같이 충실한 보리싹들을 자려오는 것과 함께 품종별 특성에 따르는 사양관리와 수입학력 사업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지난 시기에 비해 젖소 마리수를 1.9배로 늘리고 젖 생산량은 1.6배로 높였습니다. 대보 구두수리소에는 17살 단발머리 처녀 시절부터 47살이 된 지금까지 30년간을 신발 순위공으로 한 직종에서 성실히 일해오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 박명복 동지가 있습니다. 리혜심 기자가 그를 취재했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신발 생산의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신발의 질도 훨씬 높아졌지만 신발 수리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발 수리공들의 신세를 톡톡히 지고 있습니다. 보통강 구역만이 아니라 시안의 많은 사람들이 박명복 동지에게 신발 수리를 맡기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에 걸려있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것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1970년대부터 이곳에서 일해온 박명복 동지의 부모들과 오빠 언니들의 사진입니다. 그의 가족성은 전원이 이곳에서 신발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부모님들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집안의 막내인 박명복 동지가 이 처소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공구들은 어머니가 40여 년 전인 1978년에
처음 이 수리소에서 신발 수리를 할 때부터 쓰던 공구들이라고 합니다. 박명복 동지의 어머니 한화숙 여성은 1970년대에 자진해서 남편과 함께 이 길에 들어선 때로부터 생애 말년까지 근 30년간 신발 수리공으로 일했습니다. 어머니의 뜻에 따라 5남매 모두가 신발 수리공이 됐고 그의 가정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신발 수리공 가정이 됐습니다. 내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원래 다른 직업을 택하려고 마음도 못했습니다. 1994년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 형제들이 하는 신발 수리공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려던 그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금세는 직업에서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다. 난 신발 수리공으로 자진해서부터 여지껏 일을 해오면서 그 누구의 찬양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노동당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은 당규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명복 동지의 어머니는 1980년대에 위대한 장군님의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1990년대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조남이 모셔진 금반지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는 당원으로서 당규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 어머니를 당에서는 공은편의 수리공으로 내세워 주었다고 하면서 공은편의 수리공이라는 명예 칭호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우리 사회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칭호라고 했습니다. 당원으로서 인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당규약상 의무에 충실한 어머니를 생각할수록 신발을 수리하는 일이 천한 일이 아니라 누구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당에서 인민을 위해 바라는 가장 신성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자기가 수리한 첫 신발을 쓰다듬으며 신발을 수리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던 어머니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수리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서 인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신발 수리공으로 또민 어머니를 추억하며 눈곱 젖는 박명복 동지의 모습에서 기자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험한 일도 아름답고 영예롭게 여겨온 부모들의 노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 당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사회주의국 공로자의 당적 양심을 보았습니다. 기자는 박명복 동지의 남편 최원철 동지를 만났습니다. 박명복 동지의 남편은 텔레비전 촬영을 하는 기회에 꼭 할 말이 있다. 지금 우리 구역뿐만 아니라 나라 쪽으로 보면 우리 집 사람처럼 신발 수리도 하고 도로관리공, 상하수도 관리공, 수매원 등 빛이 나지 않는 직업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들의 남편들에게 한마디 말한다면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험한 일을 스스로 맡아하는 그들처럼 돋보이는 여성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내들을 끝없이 위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명복 동지는 수리된 신발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그 어느 직종의 사람들도 지닐 수 없는 신발 수리공의 영예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발을 수리할 때마다 인민을 위해 우리 국가를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는 일꾼들과 근면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모습이 어려운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원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자는 신발을 수리하는 그의 모습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노동당원 본태의 모습으로 크게 안겨왔습니다. 저 여성은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생각하며 신발 수리공으로 30년 동안이나 이 길을 가는 것인가? 당이 바라는 길에서, 인민을 위한 길에서 당원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해온 아버지 어머니의 뒤를 이어 부모들의 재치가 스며있는 일터를 지켜가는 것을 자식의 본분으로 사회와 집단 앞에 지닌 의무로 간직했기에
수십 년 세월을 묵묵히 신발 수리공으로 일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기자에게 신발 수리공을 하는 30년 동안 구역 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발 모양과 신발 문수까지 알게 됐다고 하면서 그들의 신발을 수리해주는 과정에 한 가족처럼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발 수리소에서 특이하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저저마다 찾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만 있게 되는 풍조라고 그때마다 참으로 좋은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긍지로 행복감이 쌓인다고 했습니다. 30년 세월 언제 한 번 자기가 해온 일을 애국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박명복 동지에게 우리 당은 2023년 4월 19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취재를 끝냈지만 기자에게는 행복에 넘쳐있는 그의 모습이 참된 노동당원의 모습으로 애국자의 모습으로 더욱 크게 안겨왔습니다. 지난 10월 19일 7시 15분경에 백두산 촌지에 곰이 내려오는 특이한 현상이 포착됐습니다. 현지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에 포착된 곰의 색깔은 검은색이며 무게는 대략 250 내지 300kg 정도라고 합니다. 향도봉 방향에서 내려온 곰은 5분 정도 촌지 물속에 들어가 있다가 물 속에서 나와 장군봉 분지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연구사 최정식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곰은 일반적으로 이 숲속에서 살고 또 이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키나무들도 적고 또 똘기나무들도 적으며 노출된 바위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백산 천지 일대에 곰이 나타난 것은 아주 희귀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천지를 해가려는 곰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곰 중에는 곰과 큰 곰이 있습니다. 곰은 이 검은색이고 온몸이 검은색이고 가슴 부위에 흰 반달 모양의 흰 무늬가 있기 때문에 반달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큰 곰은 이 갈색을 띠기 때문에 몸 전체가 갈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갈색곰이라고도 부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 백두산 일대에는 큰 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나타난 곰은 무슨 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백산 일대에 대한 연구 사업을 위해서 백산 일대 전반 지역을 조사할 때 우리가 흔히 본 것은 큰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산 천지 호반에서 반달곰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달곰의 크기는 큰 곰에 비해서 작습니다. 한 50 내지 100kg 정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이 반달곰은 무게가 250 내지 300kg 정도 돼 보이는 그런 곰으로서 큰 곰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천지 호반에까지 곰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백두산의 기상기후 조건이라든가 또 곰의 생태학적 특성과 무슨 연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곰은 일반적으로 이제 10월이 되면 겨울나이 준비를 합니다. 이 겨울잠을 자자면은 곰들이 모기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굴속에서 살기 때문에 많은 영양물질을 섭취하고 몸에 축적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곰들은 모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많이 잡아먹고 또 물속에서 헤엄치기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10월 달이 되게 되면 백산 일대에서 비가 다른 시기에 비해서 적게 내리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따라서 물량이 적어지는 것만큼 물량이 비교적 풍부한 백산 천지 일대로 내려온다고 곰이 내려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드물게 나타나는가? 12여 년 전에 천재번에 나타나고 또 이번에 나타나게 됐는가? 이것은 많은 경우 곰들의 마리수가 늘어날 때 서식지 면적을 누리는 것과 모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습성과 또 많이 연관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검도 이제 맹수인 것만큼 그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예. 곰들은 이제 잡식성 동물입니다. 이제 나무 열매도 먹고 또 이제 그 곤충들도 먹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작은 짐승들도 먹고 이런 맹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답사자들이 많고 려왕자들이 많기 때문에 백두산 일대에서는 이 곰과 맞춰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랍국가연맹 총서기가 21일 레바논 방문 과정에 이 나라에서의 즉시적인 종화와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랍국가연맹은 레바논 정부와 인민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내정 간섭을 끝장내고 무모한 살육 만행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레바논 남부의 피난민들은 반드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살육을 중지하겠다는 확고한 담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 북부에서 피난민들에 대한 살육 작전에 계속 강분하고 있습니다. 21일 이스라엘군은 자바리아 피난민 수용소의 학교와 공공건물들 그리고 심지어 물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포탄을 들씌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포함해서 23명의 피난민이 살해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날 피난민들이 있는 베이투 하눈의 학교와 가자시 북부의 한 살림집이 공격을 받아 10명이 살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전투원들을 소탕한다고 하면서 가자지대 북부 지역을 봉쇄함으로써 이곳 주민들과 피난민들에게 식량과 물이 가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태복구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살육 만행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격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1일 수리아의 수도 디마스코에 대한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수리아 국방성은 한 호텔 부근에 서 있던 차량이 공습을 받아 2명의 민간인이 살해되고 3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의 국영 텔레비전 방송은 이스라엘 무인기가 공습을 단행했다고 하면서 이를 침략 행위로 락인 규탄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우주망원경으로 작성한 3차원 우주 지도의 일부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도에는 약 1,400만 개의 은하수들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우주에 쌓아올린 유클리드 망원경으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직접 찍은 자료들로 작성하고 있는 3차원 지도는 선명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600배 이상 확대할 수 있으며 이런 방법으로 우주 세계에 존재하는 수십억 개의 은하수들도 다 같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켜 우주에 존재하는 미지의 암흑물질과 행성들을 비롯해서 우주의 진화 과정을 밝혀내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옹 범위가 대단히 넓은 압축 공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압축 공기는 산소 공급, 물질 수송, 공기 분리, 화학공업 등 각이한 분야의 다방면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압축 공기는 큰 압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팽창하면서 열 강화를 일으킬 때 외부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압축 공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진공 배출 장치를 이용합니다. 작업 과정을 보면 진공 배출 장치에 들어간 압축 공기는 흐름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이때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배출 장치와 연결된 진공 집게가 물체를 집어듭니다.
일단 물체를 집으면 배출 장치 안에는 압축 공기가 흐르지 않고 밀폐 상태를 유지하다가 옮겨야 할 장소에 이르면 다시 압축 공기가 진공 집게에 직접 흘러들면서 물체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합니다. 압축 공기를 이용하면 종밀착 없이 작업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하순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데 먼저 최근 심해지고 있는 아침 기온 변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오늘까지 아침 기온 변화를 보면은 20일에 평년보다 2.6도, 전날보다는 4.8도나 낮아지면서 날씨가 쌀쌀했고 그 후 며칠간 평년보다 조금 높아졌던 아침 기온이 오늘 다시 낮아졌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 4.3도나 더 낮았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약하게 불다 나니 쌀쌀한 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10월 말까지 심한 기온 변화는 없겠으며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 내지 4도 높아지면서 날씨는 한결 푸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서 어제보다 5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이 예견되므로 건강관리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화 5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오전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상에선 남서풍이, 조선 소해상에선 남동풍이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고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